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엔입니다. 올해 두 번째 마블 영화이자 토르의 네 번째 이야기 토르 러브 앤 썬더가 드디어 개봉했습니다. 오늘은 영화의 줄거리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었던 떡밥과 후기 영상들에 대한 정보를 총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영화는 고르의 원작 속 설정을 그대로 살려서 시작했습니다. 물 한 잔도 구할 수 없는 사막 같은 환경과 허기에 절어 죽은 자녀 등은 원작과 똑같은 요소였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은 영화에선 신 라프가 조롱해서 고르가 흑화한 반면 원작에선 신이 네크로소드에 찔린 채로 고르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었고, 이미 신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고르가 되려 신을 죽이고 네크로소드를 취하는 연출이었습니다. 또 주목해볼 만한 것은 고르가 사용하게 되는 네크로소드인데, 작중에선 태초부터 신들을 죽이는 데 사용되었던 고대의 검이라고 설명되었고, 원작에서도 이는 동일한 설정인데, 이 네크로소드의 초대 사용자이자 창시자는 바로 신비오트들의 신인 널이라는 존재로, 그는 이 칼로 셀레스티얼의 머리를 잘라버린 적이 있었고, 그렇게 탄생한 행성이 여러분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나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 본 죽은 셀레스티얼의 머리 행성 노웨어인 것입니다. 어쨌든 네크로소드는 고르에게 바이프로스트를 갖고 이터니티에게 가라고 명령하는데, 사실 작중에선 소원을 들어주는 드래곤볼 정도로만 활용되었지만, 솔직히 이터니티라는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랐으며 영화 후반부의 이터니티의 비주얼마저도 원작과 너무너무 똑같아서 신기했는데, 사람 같은 외형에 몸통이 우주 같은 비주얼인 이유는 이터니티가 한 개의 우주 전체를 담고 있는 말도 안 될 정도로 거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이야기는 코르그가 파란색 종족 아이들에게 토르의 이야기를 해주며 시작되는데, 예고편에선 토르가 앞으론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행을 떠나는 듯한 뉘앙스였지만, 작중 토르는 오히려 본인이 사랑하는 존재들은 늘 좋지 못한 결말로 끝났기 때문에 이젠 사랑보단 싸움만 하겠다고 다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그루트의 일부분답게 스톤브레이커의 뿌리가 자라나 빗자루처럼 사용되는 것도 신박한 연출이었고, 초반부의 싸움은 딱히 떡밥이랄 게 없었지만 하체 운동은 천둥의 신마저도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장면들이었습니다. 다음은 원작과 동일하게 암에 걸려 투병하는 제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링거를 맞던 도중 옆자리의 남자에게 아인슈타인 로젠다리 이론이 적혀있는 자신의 책 속 내용을 설명해주며 영화 인터스텔라의 장면을 그대로 활용했습니다. 그 다음 장면에선 우리가 완다비전에서 마지막으로 봤던 달씨가 등장해 제인에게 우주 해적에게 도움을 요청하라며 설득하는데, 이 우주 해적이라는 별명은 인피니티 워에서 토르를 처음 만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그를 지칭할 때 사용했던 별명입니다. So me and group will go with the pirate angel here, and the morons will go to nowhere to try to stop Thanos. 어쨌든 도움을 거절한 제인은 또 오랜만에 얼굴을 비춘 모니터 너머의 셀빅 박사와도 대화를 나누며 사기함을 스스로 고쳐보려 하지만 완치가 힘든 상황이라는 것에 다다랐을 때 북유럽 신화에서 마지막으로 시도해볼 법한 것을 찾습니다. 바로 토르 라그나로크에서 헬라가 파괴한 멸니르였는데, 헬라에게 어떤 과정으로 파괴되었는지 아스가르드 버전의 연극으로 재현한 것. 그리고 이번에도 로키는 맷 데이먼, 토르는 크리스 햄스워스의 친형인 루크 햄스워스가 맡았고, 헬라는 코미디 연기의 대가 멜리사 메카시가 맡았습니다. 파괴되었던 멸니르는 이제 지구 최고의 관광국가가 된 노르웨이 톤즈버그에 위치해 있는 뉴 아스가르드에 전시되어 있는데, 일단 톤즈버그라는 지역은 약 1000년 전 토르의 아버지 오딘이 프로스트 자이언트들과 싸운 전투지이자 1942년 하이드라가 테서렉트를 발견하는 등 아스가르드와 마블 세계관 역사에 의미 있는 지역입니다. 참고로 뉴 아스가르드 관광 코스 중에는 그들의 특산물인 벌꿀주 마시기도 있는데, 이것의 제조 방법은 톤즈버그 전투에 참여했던 길가메시도 알고 있다는 점이 이터널스에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It's a tray of wine, beer and meat. Odin taught me as a thank you after we helped defeat Laufey's army. 한편 이맘때쯤 토르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멤버들을 사랑하게 되었고, 자신이 사랑하는 이들이 또 안 좋은 결말이 있을까봐 헤어지기로 하는데, 그 후에 토르가 향한 곳은 폴리가르의 신이 죽어있는 눈 내리는 행성. 예고편에서도 공개된 이 장면은 원작과의 싱크로율이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토르가 이곳에 온 이유는 토르 다크홀드 이후 행방이 묘연했다가 9년 만에 갑자기 등장한 레이디 시프를 구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토르는 시프가 싸우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바랄라는 못 간다고 초를 치는데, 이는 작중 오류이거나 토르가 조금 멍청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게, 바로 전작인 라그나로크만 해도 오딘은 노르웨이의 풍경을 보다가 바랄라로 떠났습니다. 어쨌든 이후 고르가 뉴 아스가르드를 공격하는 타이밍에 맞춰 토르도 도착해 전투가 시작되는데, 이 장면에서 등장한 헤임달의 아들 아스트리드, 본인은 엑스리라고 불리길 원하는 소년의 방엔 1980년대 레전드 록밴드 건즈 앤 로지스의 앨범 포스터가 잔뜩 붙어있고, 애초에 그가 엑스리라고 불리길 원한 이유는 건즈 앤 로지스의 메인 보컬의 이름이 엑슬로즈이기 때문이며, 그들은 토르 러브 앤 썬더의 예고편에 사용된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후 고르가 소환한 그림자 괴물과 싸우던 토르는 드디어 멸니르를 사용하는 제인과 마주하게 되는데,
제인이 멸리르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비화에는 토르가 멸리르에게 제인을 지키겠다고 약속해 라는 말을 했기 때문이었고, 이렇게 멸리르에게 특정 사용 조건을 부여하는 모습은 토르 1편에서 오딘이 보여주기도 했었던 것으로, Whosoever holds this hammer, if he be worthy, shall possess the power of Thor. 즉 오딘이 멸리르에 담아놓은 말과 토르가 담아놓은 말이 모두 제인에게 적용된 것입니다. Jane? 또 토르 라그나로크에선 간소화되어 설명되었던 제인과 토르의 이별도 She didn't dump me, you know. I dumped her. It's a mutual dumping. 이번엔 슈퍼히어로와 천체 물리학자의 각자 바쁜 일상 때문에 멀어지게 되었다는 자세한 내막도 공개되었는데, Jane, 토르가 제인에게 8년 7개월하고도 6일 동안 헤어졌었다고 하는 것으로 봐선 토르가 제인과 동거했던 시기는 토르 다크월드 이후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정도까지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I'm not even sure what country Jane's in. There's even talk of Jane getting a Nobel Prize. 어쨌든 제인과 토르가 힘을 합쳐 싸웠음에도 아스가르드 어린아이들은 고르에게 납치되었는데, 여기서 토르는 헤임달과 똑같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엑스의 힘을 사용했고, 이 능력은 토르 라그나로크 때 우리가 본 적이 있었던 것으로 I see you, but you're far away. You're in the Shadow Realm. How'd you know? 덕분에 고르가 섀도우 렐름, 직역하자면 그림자 영역으로 가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You're right. We can't just go marching in there. It could be a trap. Are you thinking what I think you're thinking? What are we thinking? Thinking what? Thinking it too. Omnipotent City. 이후 토르무리는 막강한 고르에게 대항하기 위해 옴니포턴트 시티라는 곳으로 향해 신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했는데, 문나이트에게 힘을 준 달의 신 콘슈와 같은 이집트 신인 태양신 라, 인간계에서 그리스 신으로 알려진 헤라클레스, 만두의 신, 코르그와 같은 코로난족 신 등 마블 세계관엔 정말 별의별 신들이 다 존재한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황금 궁전에서 신들의 대화는 지나치게 이기적이었고, 결국 토르무리는 제우스의 무기 썬더볼트만 탈환해 궁전을 탈출합니다. 이후 그들이 향한 곳은 영역에 도달한 모든 것의 생마저 빼앗는 섀도우 렐름. 셋 다 치열하게 싸웠지만 고르의 넝클에 묶였고, 여기서 발키리에게 네가 사랑하는 자매들이 죽임당했고 신들은 너도 버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라그나로크에서 발키리의 회상으로 확인된 것처럼 헬라에게 전멸된 발키리 전사들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론 이터니티의 재단의 열쇠 역할을 하는 스톤브레이커를 빼앗기는데, 일단 스톤브레이커는 멸리르와는 달리 아무나 들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후 지구에 돌아온 그들은 멸리르에게 길을 빼앗기는 제인의 암 진행이 빠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전개는 원작의 이야기와 거의 동일한데, 하나 다른 점은 제인에게 멸리르를 계속 사용하다간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인물이 투잡을 뛰는 원작 속 닥스였습니다. 이맘때쯤 스톤브레이커가 생성할 수 있는 바이프로스트를 이용해 이터니티의 벽을 뚫기 시작한 고르, 아이들에게 오늘 한정 힘을 나눠주고 탈출시키는 데 성공한 토르 등 영화의 후반부는 딱히 떡밥을 남기기 위한 장면들이라기보단 사랑의 가치를 강조하기 위한 최종장이었습니다. 사랑하면 아프게 되니 싸움을 선택했던 토르도 다시 사랑을 하게 되고, 사랑하는 이를 위해 복수를 선택했던 고르도 다시 사랑을 선택하는 등 다소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캐릭터들의 수다가 많기는 했지만, 어쨌든 영화의 제목이 왜 천둥과 사랑이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으며, 엔딩에 등장한 고르의 딸 러브도 영화 내내 강조했던 사랑의 이미지가 담긴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점은 비록 러브가 환생한 것이지만 이터니티의 영역에서 태어났다는 점, 그리고 신의 능력을 가진 아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는데, 향후 MCU를 이끌어갈 토르 포지션의 능력자가 탄생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토르는 앞으로도 현역 슈퍼히어로 활동을 이어나갈 유일한 1세대 마블 히어로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쿠키 영상에선 죽은 줄 알았던 제우스가 아들 헤라클레스를 시켜 토르를 추적하게 만드는데, 일단 마블 코믹스에서 헤라클레스는 한국계 슈퍼히어로 아마데우스 조와 함께 활동했던 영웅으로, 혹시 헤라클레스를 출연시킨 이유가 내년에 개봉하는 더 마블즈 출연 예정인 박서준 배우님을 아마데우스 조로 만들고 둘의 케미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닐지 희망회로 풀가동 추측을 해볼 수 있고, 두 번째 쿠키 영상에선 비록 인간이지만 토르의 힘을 얻어 전사로 싸웠던 제인이 아스가디언들의 천국인 바랄라에 도착해 인피니티 워에서 타노스에게 죽임당했던 헤임달과 마주하며 그녀도 천국에 당당히 입성했음을 보여줍니다. 라그나로크에서의 코믹함과 화려한 색채를 2배로 늘려놓은 듯한 영화 토르 러브 앤 썬더에 대한 정보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다양한 의견 부탁드리며,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 They also scream quite a lot.